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필수제 2-10번을 보자. 한직선 유의자는 세조 ABC를 꼭정을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절대값 x1 빼기 x2 x3 x2 빼기 x3 x1 x3 빼기 x1 x2 자 이런 식으로 y3 y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네. 이거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세조비좌표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뭐가 있니? 신발끈 공식이지. 신발끈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야. 신발끈 공식이 왜 나왔냐? 자, 우선 이 성분 AB의 길이를 먼저 밑변으로 놓고 그리고 높이를 구할 거야. 그럼 이제 AB의 길이를 구하면 AB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직거로 이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선 AB를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니?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 더하기 y1 자 이렇게 양변에 x2 빼기 x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x와 y에 관한 식으로 일반형으로 고칠 거야. 그럼 x의 개수 y2 빼기 y1 x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 빼기 x2 빼기 x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곱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x1 y2 그 다음에 더하기 x1 y1 그 다음에 x2 y1 빼기 x1 y1 자 그럼 x1 y1이 지금 수고가 되네, 그치? 그럼 얘랑 지금 점직거리를 구할 건데 우리가 정리해서 수순위를 h라고 하면 ch는 지금 요점과 요질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자 거리를 구하면 루트 y2 빼기 y1의 제곱 x2 빼기 x1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x 대신에 x3 대입하니까 y2 빼기 y1 x3 x2 빼기 x1 y3 그 다음에 빼기 x1 y2 더하기 x2 y1 자 이게 높이가 되겠지. 밑변은 지금 AB의 길이니까 바로 이거 되겠지. 루트 x 근데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x2 빼기 x1의 제곱 똑같지.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이게 넓이와 같다. 그러면 얘랑 없어지니까 그리고 결론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여기 y1 x3 그러면은 x2 얘를 다시 이꼴로 만들려면 y3로 묶고 y3 x2 빼기 x1 이거지. 그 다음에 y1 x3 이거를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는 건가? 싹 다 전개해서 정리했나 보다. 그럼 얘를 전개를 하자면
되냐? 얘 꼴로 유도하기 위해서 y3를 묶어보자. 자, y3를 묶으면 얘 y3를 묶으면 x1 빼기 x2 y3. 그다음에 y2를 묶으면 얘랑 얘니까 지금 y2를 묶으면 x1 빼기 x3. x3. 얘 순서대로 y1부터 묶어볼까? y1을 묶으면 얘랑 묶어지겠다, 그지? y1을 묶으면 x2 빼기 x3 y1. 그 다음에 얘랑 얘를 y2로 묶으면 어떻게 돼? x3 빼기 x1 y2. 그럼 어떻게 돼? 완벽하게 일치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만 하면 못 알아보겠지, 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알아보겠어? x1 y1, x2 y2, x3 y3.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거 한 번 더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신발공 공식은 뭐 이렇게 곱한 걸 더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라고 했지. 뭐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곱하고 여기만 더하면 x1 y2, x2 y3, x3 y1에서 다음에 x2 y1, 그다음에 x3 y2, x1 y3를 빼라. 그럼 이게 결국 전개하면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지금 요시가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지금 이걸 묶으면은 자, 아까처럼 y3를 묶으면 얘랑 묶으면 되겠지. y3를 묶으면 x2 빼기 x1. 순서는 아직 절대값이야. 그치? 그 다음에 y1을 묶으려면 얘랑 묶으면 되겠네. 어떻게 돼? x3 빼기 x2 y1. 그 다음에 얘랑 y2를 묶으면 x1 빼기 x3 y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쟤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꼴이 지금, 그지? 쟤랑 똑같아지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나 똑같지? 그래서 신박분 공식이 결국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신박분 공식으로 푸는 거 기억을 해라.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2-15번만 해볼까? 2-15번만 해봐. 세직선이 각각의 이걸 교점을 구해. 그래서 각각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2,2, 1,0, 그다음에 0,4 이렇게 세 개의 점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이항을 두 번 쓰는 거는 0이 들어간 걸 두 번 써주는 게 좋지? 왜? 0이 들어가야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0,3을 순서대로 두 번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심각한 공식 쓰면 2분의 5가 돼서 나오지. 이게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자취 문제. 우리가 도형에서는 자취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자취가 뭐니? 자취는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의 흔적이지.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래서 그게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되는지는 문제에 따라 다른데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그 물어보는 자치를 x, y로 해야 돼. x, y. 그래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자치는 x, y로 두고 풀어라. 자,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x, y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건 뭐야? x가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y 제곱과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자, 열면을 공통인수 지워버리고 열면수 6x 여기서 8x 빼기 4y. 자, 5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4가 되네. y는 2x 빼기 1. 그지? y는 2x 빼기 1. 이게 이제 자치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어떤 점들일까? 자, 두 점을 이렇게 이은 성분에 어떤 성과가 왔냐면 수직, 이동분성과 같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 위에 이미지를 이렇게 놓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 직각 직각이지. 그럼 요길이 동일하고 요변 같고 직각 S, AS 합동이야. S, AS 합동이니까 당연히 빗변도 같겠지? 즉 뭐야?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전부 다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그 두 점을 잇는 성분의 수직이동분성과 같다. 그것만 기억하면 그럼 이 수직이동분성 구해보면 되지. 두 점의 중점이 얼마야?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과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점을 지나니까 2x 여기 어때? 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성분의 수직이동분성이 바로 여기서 만족하는 자치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2-17번을 풀어보자. 자, 얘는 마찬가지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성분들의 점들의 모임은 바로 두 점을 잇는 성분의 수직분선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 자, 두 점의 중점 2분의 3, 마이너스 1이고 자, 얘가 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면 2분의 1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일반형으로 붙이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간단하지? 자, 42페이지 보자. 이번에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아니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뭐 평행하지 않지만 어쨌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자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점이 있다면 이거를 항상 뭐로 나? x, y. 자,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뭐야? 수직거리지, 수직거리. 결국 이렇게 수직거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수직거리
그럼 자, 이 직선을 예를 들어 5x 더하기 12y 빼기 20을 답이라고 하고 3x 빼기 4y 빼기 2는 0이라고 하죠.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 자, 루트 5의 제곱 12의 제곱분의 자, x에 대한 x, y가 y에 대한 결국 이 식이 그대로 나오지. 자, 이건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역시 x의 x, y의 y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결국 얼마야? 루트 160이니까 이거 13이야. 얘는 루트 25니까 5지. 5 곱하기 얘는 13 곱하기 얘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할 때 저기가 바뀌어질 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니까 둘 다 플러스일 때와 둘이 부호가 반대인데 둘 다 플러스입니다. 25x 60y 빼기 60은 39x 빼기 52y 2 곱하기 13이니까 얼마 20이지? 이쪽으로 옮기면 14x 자 얼마냐 112 그다음에 이쪽으로 옮기니까 110 플러스 84 2로 나누면 7로 나눠지네? 아니다 14로 14로 되네 x 빼기 8을 그지? 그 다음에 7 6이지 x 빼기 8에 더하기 6은 0이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지 뭐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자 여기다 그대로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 자 이쪽으로 넘기면 얼마야? 64x 이쪽으로 넘기면 8y 이쪽으로 넘기면 빼기 136 8로 나누면 8x 더하기 y 빼기 8 75 56 1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8 더하기 6과 8x 더하기 y 빼기 17은 0이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결국 뭐냐? 이 식은 이 직선의 경우 어떤 직선? 바로 요점을 지나면서 이 교점을 지나는 즉 어떤 직선인가? 바로 이 두 직선의 내각의 이등분선. 그럼 여기만 되나? 여기도 되겠지. 또 내각도 이등분이 될 거라. 자 그러면 이 두 직선 간의 관계는 당연히 뭐야? 90도지. 왜? 2x 더하기 2 동그라미가 180도잖아. 그럼 x 더하기 동그라미는 당연히 90도지. 그러니까 얘가 90도 수직. 그래서 항상 결국에 이 두 직선에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 있는 직선들은 두 개 나오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수직이다. 자,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건 더 쉽지?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저가 x, y라고 나와. 그래서 결국 분모가 똑같으니까 절대값 바꿔주면서 이제 둘 다 플러스, 둘 다 반대. 가까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나온다.
여섯 번째 토는 숙제로 실력 문제 좀 풀어보는데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숙제로 한번 2단까지 실력 문제 다 풀어와. 자, 원의 방정식을 보자. 원방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원의 정의 표현을 해보자. 자, 원의 정의가 뭘까? 어떤 일정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어떤 일정한 점. 자, 이건 A, B라고 해서 일정한 점으로부터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은 당연히 원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우리가 그럼 이걸 일종의 자취의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보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자취. 자,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떤 점이야? 일정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 점의 자취. 그걸 뭐라고 하나? 항상 물어보는 점을 x, y. 그럼 x, y와 a, b 사이의 거리가 r과 같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x 빼기 a 제곱, y 빼기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웠더니 r이다. 양변에 제곱을 하면 바로 이게 바로 원방이지? 원의 방정식.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표준형이라고 그래. 표준형은 항상 어떤 걸 표준이라고 그러니 그 식을 보고 정보가 바로바로 캐치가 되지. 자, 중심이 얼마? A, B가 중심,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낼 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원방 표준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이 중에서 특히 중심이 원점이면 0,0이 되니까 A보다 0 대입하면 바로 이런 원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싹 다 전개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전개해서 좌변으로 넘기면 어떤 꼴이 되냐면 x제곱, y제곱, ax, by, bc는 0.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일반형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지. 항상 원방이 되려면 어떤 꼴이어야 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x제곱과 y제곱 개수 같고 x의 1차항, y의 1차항 상수함꼴이 돼야지 x 곱하기 y라는 함은 없단 말이야. 이거 전개했을 때. 이거 전개하면 x의 2차항과 1차항, y의 2차항과 1차항만 존재한다. 원방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지. 자, 그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 x제곱 더하기 ax를 안정제곱식으로 바꾸면 x 더하기 2분의 1 제곱 그럼 4분의 1 제곱이 별로 없었지? 빼기 4분의 1 제곱 그럼 y제곱 더하기 bx가 어떻게 바꿔?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빼기 4분의 1 제곱 그래서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자, 이쪽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표준형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0. 자,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너희들이 원방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너무 쉽지. 중심이 3, 마이너스 r이 어떻게? x 빼기 3의 제곱. 자, 구호는 반대로 써주라고 했어. y 플러스 2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풀어야지. 중심이 마이너스 1,2 1,3을 지난다. 그럼 당연히 이게 중심이라는 거야. 중심부터 요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그럼 우선 중심이 이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면 r인데 r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울 필요가 없지? 2는 4 더하기 1 5가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까지 바로 구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즉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자, x제곱 빼기 8 바로 쓰자. x 빼기 4의 제곱 빼기 16
y제곱 빼기 4니까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10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0 더하기 10 마이너스 6이니까 9가 돼. 자, 중심은 4,2 반지름은 9가 아니지 r 제곱이 9니까 r은 3이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일반형이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에 있어서 같아야 되는데 1이 아니면 우리가 항상 1로 놓고 풀잖아요. 지금 얘를 정리했을 때 x제곱과 y제곱에 있으면 1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1로 만들고 나서 푸는 게 더 편해. 4로 나눠. 4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여기 4분의 1 y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여기 4분의 9 4분의 1 이렇게 하면 정리가 쉽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자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인데 없어지니까 4분의 1 넘어가지? 자 중심이 얼마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r은 2분의 3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x제곱과 y제곱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바꿔버려. 우리가 계산이 편해. 자, 거기 예제 3-1번을 보자. 자, 지름이랑 끝점이라도 원방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구점이 지름이랑 끝점일 때 정보를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지름이랑 끝점이다. 그럼 두 점의 중점이 당연히 원의 중심. 얼마? 마이너스 0. 그럼 두 점 중에 아무거나 거리가 반지름이지? 얼마면 2는 4 더하기 4니까 루트 8, 2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가 바로 나왔네. 중심은 마이너스 1,1 반지름은 2 루트 1의 제곱 8 간단하다 그지? 자 A가 마이너스 3,5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가 2,2일 때 꼭점은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외심이 뭐니 외심? 우리가 삼각형에 있을 때 외심은 뭐야? 외접원의 중심이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외접원이 바로 이게 외접원이고 중심이 여기 있다면 그 중심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같을 때 우리는 이걸 외심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걸 x, y로 부르고 그래서 x, y와 뭐 A, B, C 사이의 거리가 같다 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일반형으로 아까 바꿨을 때 자 어때? 우리가 원이 일정한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몇 개의 점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일정한 원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점이 몇 개 필요할까? 2개? 2개? 3개 어떻게 알아? 자, 일반형을 나타냈을 때 미지수가 몇 개냐? 미지수가 3개 나온단 말이야. ABC 3개란 말은 ABC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점도 3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식이 3개 필요하다는 건 점이 3개 필요하니까 바로 최소한의 점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야. 일정한 원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점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3개 점 주어졌으니까 그냥 일반형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 일반형. 내가 3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x제곱, y제곱, ax, by, c는 0에다가 a, b, c 세 점을 대입하면 식이 3개 나오겠지. 자, x에다 마이너스 3과 y에다 5대 9, 25, 여기 3a, 5, 더하기 c는 3a 빼기 5 빼기 c는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4,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0. 자, 이 두 개에서 C를 없애서 빼. 자, 위에서 하나 빼면 A 빼기 7분의 1. 34 빼기 8일 걸면 22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거 빼봐. 자, 여기서 C 더해야겠네. 8A 더하기 4B는 자, 마이너스 40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32네. 4로 나누면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네. 여기다 2를 곱하면 2A 빼기 14B는 52. 자, 더 하나 빼야겠네. 15B는 마이너스 8 빼기 50이니까 마이너스 60. B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돼서 마이너스 4를 이용하니까 마이너스 2. C는 얼마니? 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편하겠다, 그지? 마이너스 4 빼기 8 빼기 C가 8이지? C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나오는 C거든. 자, 대입하면 X제곱, Y제곱, A에서 마이너스 2X 빼기 4Y 빼기 21. 자, 표준으로 고쳐보자. 중심은 1,2, 즉 외심이 1,2가 되겠지? 반지름은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점 3개가 나왔으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자, 밑에 거 3-1번 해보자. 자, 1번은 두 점의 중점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나 똑같이 어차피 1부터 13이니까 원방이 이렇게 나오고 세 점이라는 직선의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형에도 대입하라고 했지? 0,2 대입하면 C가 0이고 2,2 대입하면 어차피 C는 0이니까 이렇게 C 나오고 0,4 대입하면 B가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하면 A는 0. 그럼 결국 뭐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걸 표준으로 치면 이렇게 바뀐다. 그 옆에 3-2번을 보자. 자, 3-2번을 보면 중심이 y는 2x 더하기 y는 6에 있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졌는데 단 지금 중심이 1쓰다 보면 위에 있다. 풀려오면 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 x축과 y축이 동시에 졌단다. 그럼 중심이 여기 있는데 동시에 잡으려면 이름이 안 나오겠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중심이 그러니까 상당히 커져야겠지. 어쨌든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런 동시 접근은 많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너무 크게 그려지니까 지금 좀 그런데 어쨌든 X축과 Y축이 동시 접하면서 우리가 이 동시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이 R이라면 이거 자 이런 식으로 X 1사오면 2사오면 3사오면 4사오면 다 동시에 접할 때 반지름이 R이라면 중심이 R, 얘는 자 마이너스 R, 얘는 마이너스 R, 얘는 R,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R을 중심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각 사분면에 따라서 중심의 부호만 바뀔 뿐 절대값은 다 똑같아 x, y 값이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R은 당연히 암수인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럼 1사분면이니까 이걸 R, R로 놔. 그럼 R, R이 어디 위에 있냐? 우리가 대입하면 2R 더하기 R은 얼마나 나오냐? 마이너스 1 맞냐? 맞지? 2x 더하기 Y는 저도 지나가니까. 자, 그럼 여기서 R, R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2R R은 어떻게 돼? 중심이 2,2니까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10이 나올 수밖에 없다. 2번은 중심이 y는 2x 더하기 3 위에 있고 1,2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1,2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공간을 구하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예를 들어 중심을 a, 2a 더하기 3이라고 놔. 뭐 미지수를 이렇게 a로 하시면 x 빼기 a 제곱, y 빼기 2a 빼기 3의 제곱이 r 제곱인데 1,2가 위에서 지난다고 했을 때 대입하면 1 빼기 a 제곱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빼기 2a 제곱은 r 제곱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r 제곱 얼마냐고? 5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 빼기 a 제곱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은 알죠. 그럼 a 제곱 4a 더하기 4 더하기 4a 제곱은 알죠. 5a 제곱 4a 더하기 4는 i 제곱이네. 똑같은 i 제곱이네. 그럼 얘랑 같아야 되겠지? 얘랑 같다. 2a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 되는 일단 뭘 구하래? 원bab을 아쉬워.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일 때 r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을 그러면 5 빼기 2 더하기 2 제곱 오네. 그럼 결국에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y 자 마이너스 1과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y 제곱이 아까 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y 빼기 제곱 뭐다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면 되겠지 그치? 거기서는 뭐 a푼과 중심을 비우는 거 풀었는데 똑같아. 푸는 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너희들 펴는 대로 풀고 3-4번 한번 해보자. 3-4번
자, 얘도 중심이 y가 x 더하기 3 위에 있고, 그다음에 2,1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거. 자, x축에 접할 때는 어떨까? 이런 걸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이 어떨까? 반지름. 중심은 무슨 값에 절대값과 같냐? 자, a, b라면 바로 이 반지름이 결국 b의 절대값과 같은 거지, 그렇지? a, b라면 반지름은 b의 절대값. 그럼 반대로 y축에 접하면 이때는 중심이 a, b일 때 이 반지름은 x값의 절대값과 같겠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값의 절대값이 같지.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그러면 내가 중심을 a, a 더하기 3으로 놓고 그때 반지름은 x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a 값의 절대값의 반지름, 즉 a 더하기 3의 반지름이 되니까 a 더하기 3의 제곱을 해주기 위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6콤마에 지나간 걸 대입해서 쭉 구하면 a가 2일 때 여기다 대입하고 14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2개의 원이 나온다. 그렇지?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뒷페이지에 이제 필수에 이제 3-3번을 보자. 3-3번. 삼 3번을 보면 뭐 3,6이 있다. 5,2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 P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를 움직일 때 지금 고정된 점은 A와 B가 고정된 점이야. A와 B. 그때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선 AB의 길이는 일정하겠지. A는 3,6, B는 5,6. 고정된 거리만이 2는 4 더하기 16, 루트 20. AB의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 P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P점이 어디 위에 있어? 요 원 위에 있을 때. 그러면 PAB의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높이가 최소일 때가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어떨 때가 높이가 최소냐? 무조건 바로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 1을 뺀 게 바로 요 거리가 최소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최대일 때는 언제겠어? 이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1을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지. 항상 그래, 항상. 원 위에 이 위의 점에서 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뭘로 구하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점직거리로 구하는 거야. 점직거리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뺀 게 최단거리,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거리가 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선 A를 지는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기 얼마니? 5 빼기 4, 2분의 마이너스 4에 3,6 지나는 직선 x 빼기 3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 바꾸면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먼저 봐야죠. 루트 5분의 자, 0명 대입하니까 루트 5분의 12가 되고 자, 거기서 1을 뺀 게 바로 높이의 최소값. 높이가 최소니까 넓이도 바로 최소가 어떨 때 바로 여기 있을 때 여기. 요 삼각형일 때가 넓이가 최소. 반지름 자 밑변이 2루트 높이가 루트 5분의 12 빼기 1. 이거 곱하면 12 빼기 루트 5 하니까 이때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자,
P가 뭐 임의의 점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P인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중선 정리, 앞에서 배웠던 파푸스의 정리를 기억을 해야 돼. 파푸스의 정리 기억해? 뭐니? 중선 정리가 뭐지? 자, 요게 A, B, C, 그다음에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 곱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같다. 이게 파푸스의 정리였지. 내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증명했어? 좌표 표면 위에 이미지를 놓고 증명을 해줬잖아, 그지? 파푸스의 정리를 어떻게 보냐? 무조건 여기 중점을 잡아. 중점을 잡고 요 반이라도 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P, 얘네들 여기가 P라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2 곱하기 루트 5A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과 같은데 루트 5는 일정하니까 바로 요 길이가 최소일 때 그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도 최소가 되겠지. 그럼 언제 최소라고 했어? 아까 요 길이가 최소일 때는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1을 뺐을 때 그때가 최소라고 했지? 근데 문제는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 중점을 봐. 이 중점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의 중심부터 생각을 하는데 중심에서 이 중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지금 중점을 먼저 보여주세요. 중점. M이라고 한다면 얼마니? 자, 두 개 중점이니까 4,4가 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에서 요 반지름 1을 뺀 게 바로 최소값 되는 거야. 그래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언제 최소냐?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0부터 4,4까지의 거리니까 4루트 2 빼기 얼마니? 4루트 2 빼기 1이지? 이거의 제곱 이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2, 5 더하기 32, 33 빼기 8루트 이렇게 되면 얼마니? 38 빼기 8루트 이렇게 되나? 얼마니? 계산하면 76 빼기 16 바로 이럴 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이 중점 먼저 구하고 중점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바로 이 거리가 최소 B 최소가 될 때지, 그지? 그거의 제곱 더하기 이 중점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 2를 곱한 거 바로 그게 터프수의 정의. 그거 꼭 기억해야지 풀 수 있다. 자, 그거 맨 밑에 3-6번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 1번 PAB 넓이의 최소값은 어떨 때라고 했어 아까? 우선 이 직선의 길이, AB의 길이 구하면 2루트 5지 그 정도의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정직거리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먼저 AB에 있는 직선의 완료식 구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원점까지의 거리 루트 5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 10으로 0,0 대입해서 루트 5분의 6에서 반지름 1 뺀 거지. 그 거리에다가 밑변 2루트 2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자, 2번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파푸스의 정을 이용한 거지. 그럼 여기서는 중점을 먼저 구해. 0,3과 3,1의 중점 구하고, 원점으로부터 중점까지의 거리 2루트 2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어떨 때? 여기 교점에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은 그게 반이니까 2루트의 반이니까 루트 5의 제곱 5지 5, 2 곱하기 5의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니까 이게 2루트 2니까 여기서 1